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좀 깊게 파헤쳐 볼 자료는요. 톱트레이더 진로그가 분석한 테슬라 TSLA 주가 보고서입니다. 이게 중기적인 관점에서 중요한 가격 움직임 또 전략을 다루고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보내주신 자료 보니까 이게 기술적 분석, 특히 VPAR 리듬 매매법이라는 좀 독특한 방법을 썼어요. 그래서 현재 테슬라 가격 위치가 어떤 의미인지, 앞으로 어떻게 될 수 있는지 그런 시나리오들을 제시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이 자료를 통해서 테슬라 주가의 현재 위치, 그리고 핵심 지지선이나 저항선은 어디인지, 또 여기서 제시하는 단기, 스윙, 중기 투자 전략의 핵심이 뭔지 이걸 좀 명확하게 짚어보는 겁니다. 뭐 용어가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저희가 핵심만 딱딱 짚어서 이게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들어가 볼까요? 네, 현재가가 대략 329.65달러 정도인데 보고서에서는 스윙 맥점이라고 부르는 305달러 선을 아주 중요하게 보고 있어요. 이 가격 위에서 주가가 박스권을 만들면서 에너지를 모으고 있다. 이렇게 분석하더라고요. 중기 매물대 돌파를 다시 시도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아, 305달러요. 그 가격이 계속 나오네요. 왜 이 VPAR 분석에서는 그 가격을 그렇게 강조하는 건가요?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아, 네. 그게 VPAR이라는 게 볼륨 프로파일 at regular intervals의 약자인데 쉽게 말하면 과거에 대량 거래가 터졌던 그러니까 매물이 많이 쌓였던 가격대를 찾는 기법이거든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그 가격대에서 사고 팔았다는 거니까 다시 그 근처로 오면 지지나 저항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거죠. 305달러가 바로 그런 과거의 기억이 강하게 남은 가격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 과거의 거래 흔적이 현재의 중요한 기준선이 된다는 거군요. 일종의 심리적 지지선 같은 느낌이네요. 그럼 이 분석에서 제안하는 구체적인 전략은 뭔가요? 핵심 아이디어는 그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방금 말씀드린 그 핵심 지지선 305달러나 혹시 더 밀리면 264달러 근처에서 나눠서 사들어가는 전략. 이게 하나고요. 분할 매수군요. 네. 다른 하나는 아예 주요 저항선을 강하게 뚫고 올라갔다가 잠시 쉬어갈 때, 조정을 받을 때 다시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돌파 후 눌림목 공략 뭐 이런 거네요. 그렇죠. 목표 가격으로는 단기적으로는 372달러, 스윙이나 중기 관점에서는 412달러 정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목표 효과도 좋은데 사실 리스크 관리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나요? 맞습니다. 이 분석 보고자의 장점 중 하나가 그 리스크 관리 기준이 명확하다는 점이에요. 만약에 이 305달러 라인이 무너지거나 그 아래 264달러마저 지지하지 못하고 내려가면 그때는 일단 세웠던 시나리오를 다시 점검하거나 아니면 비중을 줄여야 한다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에 기반한 예측이니까 틀릴 경우에 대비한 플랜 B가 확실해야 한다. 이 말이군요. 네, 그렇죠. 시장이라는 게 항상 예상대로만 가진 않으니까요. 그 점을 강조하는 거죠. 자료 보니까 엘리어트 파동 이야기도 잠깐 나오던데요. 이건 또 뭔가요? 이것도 비슷한 맥락인가요? 네, 엘리어트 파동 이론은 주가 움직임이 어떤 특정한 패턴 파동을 그리면서 반복된다고 보는 건데요. 이 분석에서는 현재 위치가 어쩌면 강력한 상승 파동, 3파나 5파가 시작되는 지점일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을 보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도 이 305달러 지지 여부가 그 상승 파동의 시작 가능성을 판단하는데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분석합니다. 호호, 결국 또 305달러네요. 여러 기술적 분석들이 다 그 가격을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거군요. 신기하네요. 네. 여러 관점에서 봐도 그 가격대가 현재로서는 중요한 분기점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기술적인 분석은 이제 좀 감이 오는데 그럼 기업의 실제 내용, 펀더멘털 측면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결국 주가는 기업 가치를 따라갈 텐데요. 네, 중요한 질문이십니다. 보고서에서도 그 부분을 놓치지 않고 있어요. 일단 차량 부문 마진 압박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가격 경쟁도 있고 하니까요. 근데 에너지 저장 장치 ESS 사업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면서 이익 측면에서 이걸 상당히 상쇄해주고 있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자율주행, FSD 기술 발전이나 또 슈퍼차저 같은 충전 인프라 확대 이런 것들이 중장기적인 마진 회복과 성장의 열쇠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성장 동력도 중요하지만 반대로 리스크 요인도 있을 텐데요. 어떤 점들을 좀 주의 깊게 봐야 할까요? 역시 가장 큰 건 전기차 시장의 경쟁 심하겠죠. 점점 더 많은 회사들이 뛰어들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해서 규제가 어떻게 정립될지 모른다는 불확실성, 이것도 있고요. 또 공급망 문제나 거시경제 둔화 가능성 같은 외부 요인들도 당연히 리스크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잠재적인 위험들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305달러 또는 264달러 같은 기술적 기준선을 더 중요하게 봐야 한다. 이런 논리로 연결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펀더멘털의 불확실성을 기술적 분석으로 보완하면서 대응 전략을 짜는 거죠. 들어보니까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좀 갈리는 것 같네요. 네, 맞아요. 커뮤니티 동향을 보면 에너지나 충전 산업에 대한 기대감은 분명히 큰데 동시에 차정 마진에 대한 우려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단기 트레이더들 사이에서는 305달러 지지되면 매수 관점, 또 반대로 350달러 근처는 단기 저항으로 보고 매도 관점, 이렇게 좀 시각이 나뉘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정리를 좀 해볼까요? 결국 이 분석을 종합해보면 테슬라 주가의 단기 그리고 중기 방향성은 305달러라는 가격을 지켜내느냐, 이걸 어떻게 소화하느냐에 따라서 크게 갈릴 수 있다. 이 말씀이시네요. 이 가격 위에서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고 중기 매물대까지 돌파해서 안착한다면 보고서에서 제시한 372달러, 더 나아가서 412달러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경로가 열릴 수 있다는 시나리오인 거고요. 자, 이 정보들을 바탕으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보자면요. 보고서에서도 FSD 로보택시, 슈퍼차저, ESS 같은 미래 사업들의 중요성을 계속 언급하잖아요. 근데 과연 이 중에서 아주 먼 미래의 테슬라를 그냥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차원의 기업으로 만들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게임 체인저는 무엇일까? 그게 에너지 혁신일지 아니면 완전 자율주행 기술의 완성일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